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8월 4일 금요일이고요. 아마도 월요일날 듣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녹음을 하면 보통 다음날에 올렸었는데 이게 제가 뭔가 업로드 주기를 고정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날 올렸다가 전날 올렸다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열심히 올렸다가 어떨 때는 또 바쁘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하면은 또 못 올리고, 그럼 또 들으시는 분들도 올라왔나 해가지고 상추씨 채널 들어오고 안 올라왔네 나가고 또 기다리시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청취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앞으로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월수금 이렇게 3일을 올려볼까 합니다. 목요일은 강가장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고 일요일도 올라가니까 월수목금일 이렇게 주 5일 정도 영상이 올라가는 거겠네요. 만약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9시 땡 치자마자 들어왔는데 영상이 혹시라도 없다 그러면은 안 올라가는 거니까 괜히 미련 갖고 새로 고침하고 혹시라도 그러시지 말고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딱 일정을 정해놓지 않으면 꾸준히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주 3회만큼 뭔가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주 2회 정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과장 채널 주 2회, 상추씨 채널 주 2회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제 딴에는 최대한 이야기거리를 많이, 그러니까 억지로 짜내는 이야기 말고 평소처럼 그냥 적당히 스무스하게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평소에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베스트셀러 작가분이 글을 어떻게 좀 써야 되냐, 글 쓰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 답변을 한 거를 들었는데, 어떤 책이든 이제 자기가 좀 끌리는 책을 읽고 한 문장 정도, 그러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거나 뭔가 이 문장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좀 말할 만한 거리가 있을 것 같다 싶은 한 문장 정도를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데다 쓴 다음에 그 문장에 대한 내 생각을 좀 써보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보면 글쓰기가 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리고 글쓰기를 좀 이제 꾸준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짧게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똑똑해지고 네 인생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앞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장 채널에서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상추씨 채널에서도 책 읽고 한 구절 정도 제 생각이나 제 경험담을 같이 좀 공유해보는, 그러려면 제가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소설이나 에세이 이런 거 말고 뭔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뭔가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읽어야 할 텐데, 그런 책을 언제 읽었나 뭔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하다가 여기저기 뒤지다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마 많이들 들으신 책일 수도 있어요.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이에요.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 최소한만 일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법. 굉장히 달콤한 문구죠. 모두가 원하는 삶 아닌가요? 정말 최소한만 일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느낌을 이제 모두가 원할 텐데, 일단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혹시라도 제 마음에 뭔가 울림이 생기는 그런 문장이 있다면 상추씨 채널 구독자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85년생이고요. 만 나이로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9살입니다. 만 나이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전. 나름 그동안 뭐 나름 아등바등 열심히 막 살기는 했어요. 네. 유튜브도 한 5년 정도 그릇 나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했었고 지금은 회사를 안 다니지만 그 전에는 막 회사 다니면서 투잡도 열심히 했었고 건강에 막 이상이 생길 정도로 한 30대 초반까지는 진짜 회사 일 죽어라고 진짜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아서 내 능력을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고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거든요. 대학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열심히 안 했습니다. 어쨌든 성인이 된 이후로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한 이후로는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16년, 7년? 이 정도 나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 딴에는. 근데 막 그렇게 뭐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네. 근데 주변에 보면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 30대 뭐 초반, 중반, 후반 되게 또 막 잘 살고 부자인 분들 많잖아요. 저는 뭐 엄청나게 막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제 인생에서 하면서 살진 않았는데 어쨌든 저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을 테고 나도 뭐 저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태일까?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저 사람들과의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읽고 성공에 대한 책들이나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읽어볼 생각입니다. 읽고서 뭐 내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씹어먹고 뭐 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왜 지금 이 정도 상태일까에 대해서 상주씨 채널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책을 한 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쉽게 행복해지는 사람인가? 요건가? 네, 쉽게 행복해지는 사람 댄싱 스네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책을 이제 추천 또는 언급을 해주셨어요. 작고 소중한 오늘을 위한 투두리스트라는 뭐 부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내일의 나에게 맡겨요. 열심히만 말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58가지 방법. 내 마음을 지키는 관계 디톡스로 인간관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당히 가까운 사이를 지필한 댄싱 스네일 작가의 신작 어쩌고저쩌고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책들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제목만 봤을 때는 뭐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 읽고 요거는 어떻게 내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나도 좀 행복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한번 공유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제가 책을 읽어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고 꾸준히 읽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뭐 무조건 해내겠다 이런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긴 한데 뭐 이런 생각이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좀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승추씨를 또 열심히 찍고 있는 이유는 내일 이제 토요일에 대전을 갑니다. 대전을 가는데 아마도 일찍 오면 월요일, 늦게 오면 한 화요일쯤에 다시 서울로 돌아올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안 찍고 가면
영상이 한참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좀 피곤하지만 영상을 찍고 있고요. 네, 내일 이제 대전에 가니까 좀 짐들을 쌌습니다. 큰 짐들은 싸서 차에다가 미리 좀 실어놨고, 자잘한 짐들은 지금 위에 가방에 넣어둔 상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이런저런 자잘한 짐들 싸서 갈 생각입니다. 저번에 갔을 때 그 트렁크에다가 테트리스를 좀 대충 했더니 짐을 뭐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트렁크가 꽉 차버려가지고, 이번에는 테트리스를 조금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했더니 자리가 꽤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저번에는 그냥 유모차 하나 넣고 뭐 이것저것 몇 개 넣었더니 꽉 찼는데, 오늘은 뭐 그거 저번에 넣었던 것만큼 똑같이 넣었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네. 제 차가 이제 스포티지인데 2018년형인가 17년형인가 그런 거고, 중고로 샀던 건데 다 좋은데 뭔가 좀 이제 트렁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때 그걸 살 때 뭐 소렌토, 산타페 요런 거나 아니면 투싼, 스포티지 요 중에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스포티지보다 소렌토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보통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을 때, 비슷한 연식에 비슷한 키로수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는 한 200-300 이상 비쌌는데, 그냥 200-300 좀 더 주고 소렌토를 살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트렁크에다가 짐을 넣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자 씨가 좀 운전이 익숙해지면 같이 운전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자 씨가 운전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좀 초보자가 운전을 하기에는 그래도 소렌토가 스포티지보다 차가 좀 더 크니까 뭐 스포티지가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저도 나중에 이제 차를 좀 이제 바꾸게 된다면, 보통 이제 그런 드림카들이 한 대씩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거는 드림카는 별로 없고 그냥 좀 큰 차, 그래서 카니발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좀 사고 싶다. 돈이 있다면, 네, 돈이 충분하게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차를 사준다면, 그러니까 외제 승용차나 외제 SUV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테슬라 뭐 이런 거 좋지만, 그런 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니발 쪽이 조금 끌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사면 애기들도 태우고 다니고, 혹시 한 명 더 낳게 돼도 충분히 태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뭐 식사를 하러 갈 때도 하윤이도 태우고 유자씨도 태우고 장인장모님도 모시고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나중에 카니발 같은 거 참 사고 싶다. 아니면 그 크기에 준하는 뭐 다른 차, 제 생각엔 별로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런 승합차 같은, 뭔가 예를 들면 그 스타렉스 같은 옛날에 그런 차는 조금 너무 그냥 그런 봉고차 같아서 싫고, 네. 카니발 정도 딱 좋은 것 같은데, 카니발도 찾아보니까 이제 꽤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 스포티지를 뭐 못해도 최소 한 5년 이상은 타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차를 바꾼다면 카니발 같은 차나 아니면은 현대나 기아에서 나온 카니발 크기 정도 되는 전기차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카니발 정도 크기의 전기차면은 굉장히 또 비쌀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좀 겁이 나는데, 한 5년 6년 뒤에는 카니발 정도 크기의 전기차 정도는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 5년, 뭐 5, 6년 뒤면은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갑자기 너무 늙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뭔가 대단한 사업하시는 분들, 막 성공하시는 분들 막 보면은 30대, 막 40대 중반 이럴 때 이미 막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시고 막 그런 분들 많은데, 갑자기 45살에 카니발을 살지 말지, 카니발이 너무 비싸다라고 느껴서 살지 말지 고민하는 제 자신을 떠올려 보니까 뭔가 갑자기 좀 초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뭐 내일은 대전을 갈 것 같고, 저번에 대전 갔을 때 부모님께서 굉장히 하윤이랑 열심히 잘 놀아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 하윤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옆에 두고 그냥 계속 옆에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잘 때도 두고, 놀 때도 두고, 먹을 때도 두고, 거의 그냥 계속 안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데 참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은 뭐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네, 좀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번에 갔을 때 너무 이제 좋은 기억만 남았었기 때문에 유자 씨가 진짜 농담 삼아 대전 가서 살자고 뭐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네, 저희가 내년에 이제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둘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대전 가서 살까? 부모님 댁 근처에서. 유자 씨 회사는 이제 그냥 퇴사를 하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저도 유튜브 하면서, 그러니까 대전에 살면 아무래도 뭐 서울보다는 생활비가 조금 덜 들 테니까 그냥 대전 가서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자주자주 뵈면서 그렇게 살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막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중에 하윤이 이제 모유 떼고 이제 뭐 이유식만 먹거나 밥 먹을 정도 되면 대전에다 맡기면 한 몇 년 그냥 키워주겠다고. 저희는 이제 일하고 서울에서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네, 어쨌든 저번에 갔을 때 참 좋은 기억이 많은 채로 왔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그리고 뭐 유자 씨 만나기도 한참 전에 뭔가 그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는 그 그림을 뭔가 이렇게 잘 안 그려졌었거든요. 보통은 막 이제 고부 갈등 이런 것들 심하고 하다고 하니까 참 그랬었는데, 다행히 저희 집은 부모님과 유자 씨도 사이가 괜찮고, 장인 장모님도 저희에게 막 진짜 막 뭐라고 하시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고 너무 잘 대해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주변 지인들 이야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데 글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참 너무 축복이다. 네, 운이 좋았고 너무 진짜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전을 가게 되면 저번에 이제 2박 3일 정도 있다 왔는데, 그때도 만약에 제가 노트북을 챙겨갔으면 유자 씨는 한 일주일 있다가 오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트북을 안 가져가서 일은 해야 되니까 2박 3일 정도 있다가 집에 왔는데, 요번에는 노트북을 좀 가져갈 생각이고, 그래서 짧으면은 저번처럼 한 2박 3일 정도, 길면은 한 3박 4일 정도 네, 있을 생각이고, 만약에 3박 4일 정도 있으면 저희도 좀 같이 집안일도 좀 적극적으로 더 돕고, 저번에는 거의 그냥 어머니 아버지께서 애도 봐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진짜 전적으로 다 해주셨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편한 만큼 부모님이 힘드신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번에 갔을 때 그냥 너무 집에 왔다는 그 안락함에 빠져서 부모님이 힘드신 거는 생각을 잘 못하고 너무 그냥 놀고 먹고 하다가 왔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번에는 그래도 가면은 뭐 제가 집에서도 요리를 하니까 가서 뭐 요리라도 좀 하고, 네, 아니면 뭐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좀 하고, 뭐 저번에도 설거지를 하긴 했는데 네, 아예 뭐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네, 어쨌든 조금 더 길게 있다가 오게 되면은 어쨌든 부모님 너무 힘드시지 않게 네, 같이 좀 이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번에 가게 되면 조금 더 있다 올까 생각도 했었어요. 뭐 한 4박 5일이나 요 정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목요일에 양양에 갈 것 같아요. 강원도.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 살기를 하다가 올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가야 되니까 늦어도 아마 화요일 정도에는 와서 수요일 날 하루 정도 또 짐 챙겨가지고 목요일 날 가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대전에 갈 때도 노트북을 가져갈 것 같아요. 가져가서 애기 자고 나면은 일을 좀 하다가 자거나, 아니면은 뭐 낮에 애기 잘 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좀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업로드 분량은 최대한 좀 맞출 생각이고. 그리고 어제구나. 네,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8월 3일 목요일 날, 예전에 저랑 유자 씨랑 소개팅 때부터 한 5개월 차 때까지인가 그 연애 데이트했던 부분만 잘라가지고 모아서 한 50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을 올렸는데 다들 엄청 이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너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 주실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사실 옛날 영상 짜집기니까 편집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추가가 되긴 했지만 정말 일부분이고 짜집기라서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제가 재미있으시다고 느끼면 다음 편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 고정 댓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편을 이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다음 편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다음 주 아마 목요일에 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 굉장히 좀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이기는 하지만 옛날 영상을 재활용함으로써 주 2회 영상이 좀 끊이지 않게끔 되었다. 짜깁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한 편 한 편에서 데이트 영상만 골라서 보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걸 이제 한 영상으로 이제 편하게 모았다. 이런 거에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제 올렸던 그 데이트 모음집은 예상은 했지만 최근 10개 영상 중에 조회수는 꼴찌를 했습니다. 10개, 영상 10개 중에 이제 10등, 10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댓글 이제 반응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조회수를 신경 안 쓰고 댓글 반응만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또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음 편을 제작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양양을 가는 건 또 구독자분들 덕분에 감사하게도 숙박 어플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박비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일주일 정도 갔다 오게 될 것 같고, 가서도 또 재미있게 열심히 잘 놀고 영상 재미있게 찍어서 또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아가지고 영상을 안 찍을까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사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연 좀 읽고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연 신청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펙하는 상추씨.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타지에서 살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참고로 제가 상추씨보다는 동생이네요. 아기는 이제 180일 조금 넘었어요. 남편은 상추씨와 같은 40대입니다. 저는 참고로 아직은 30대고요. 지금은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낮에 애기랑 낮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잠이 안 오네요. 상추씨 라디오에 댓글을 종종 남기다 보니 영광스럽게도 상추씨께 하트도 맞고 나름 내적 친밀감이 높은 1인입니다. 아는 교회 오라버니 같은 상추씨 일상을 보고 듣는 게 재밌어요. 특히 저희 꼬맹이가 하윤이랑 출생일이 1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유자씨와 상추씨에게 육아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강과장님 채널을 구독은 예전부터 했지만 재테크 자극보다는 상추씨와 유자씨가 드시는 과자 쇼핑에 더 자극을 받긴 해요. 농담입니다. 저의 고민이자 사연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평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임금 체불 이슈거든요. 올해 1월부터 조금씩 밀리더니 이제는 대놓고 2개월이 한 번에 밀렸어요. 지금 1개월치는 먼저 입금되었고 이번 달 10일에 2개월치가 한 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기대가 안 됩니다. 영업 파트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그런 거라고 저를 다독이지만 1월부터 8월이 된 지금까지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온 경우가 손에 꼽아요. 남편은 지금 회사에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내부 사정을 아는 1인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해요. 올해까지 회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래도 작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땐 정말 고민해 보자고 해요. 이직이든 창업이든. 남편 회사는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인데 회사가 무지 바쁜 것 같아요. 남편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8시 넘어 귀가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불만이 계속 쌓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월급이라도 제때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곳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이직하기를 꺼려하네요. 저도 정답은 모르지만 또 배우자의 직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며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아기가 태어나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도 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의 작고 소중한 육아휴직 급여가 더 소중해졌네요. 상추 씨도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투잡 유튜브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저희에게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어떤 조언이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길게 메일을 적고 사연을 보내지만 의견은 청취하되 결정은 저희가 할 거라서 너무 부담은 안 느끼셔도 돼요. 투잡이라도 남편과 제가 하면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또 너무 슬프고 억울할 것 같고 아기랑 보내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은 생각은 안 하고 모아둔 돈으로 야금야금 쓰면서 버티는 중인데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주저리 말이 길었죠. 사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상추 씨를 리스펙트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정말 상추 씨의 꾸준함은 정말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귀여워지는 하윤이와 늘 반짝반짝한 유자씨랑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조용한 구독자들도 많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상추씨 강가장 채널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고 더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 아기와 고양이 자랑을 뜬금없이 하겠습니다. 사진은 상추씨만 봐주세요. 네, 약간 야옹이가 까만색이랑 흰색이랑 갈색이 좀 이렇게 섞인 그런 약간 눈동자가 좀 초록색, 파란색, 약간 중간 이런 느낌의 굉장히 예쁜 고양이고요. 네, 그리고 애기도 사진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됐다. 23번 까만색, 붉은색인 거 보니까 앞에 지금 손가락으로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마이클 조던의 유니폼 맞네요. 밑에 양말 보니까 조던의 로고가 보여서 네네. 네, 굉장히 예쁘네요. 약간 이제 누구지? 홍현희 씨, 제이슨 씨 애기 뚱별이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나고 굉장히 또 귀여운 아가 사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일단 위에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오늘 마저 하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임금체불 전문가라서 내가 2014년도에 입사를 했던 회사가 이제 2022년도에 퇴사를 했는데 몇 년이야? 한 8년 된 건가요? 한 8년 정도 다니면서 3차례 정도 이제 임금체불이 되었었고 한번 시작하면 이제 밀려서 쭉쭉쭉쭉 가다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한 최소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최소 1년은 걸렸었던 것 같고 그냥 뭔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밀리냐면 처음에는 이제 당일에 안 들어옵니다. 저희는 말일이 월급날이었는데 말일날 안 들어오고 갑자기 말일에 회사 이제 자금 관리하시는 이사님께서 전체 공지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루
늦어지게 됐다. 뭐 이게 뭐 은행 어쩌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이제 오케이. 다음 달은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있다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뭐 2주, 한 달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 달에는 이제 한 달이 통째로 밀린 상태에서 월급을 그 다음 달엔 주기로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보름치마 먼저 준다던가 열흘치마 먼저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막 찔끔찔끔 밀리고 막 월급 날에 또 월급 안 주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한 4-5달 정도 이제 지나고 한 반년 정도 지나면은 어쩌다 보면 한 2-3달치 이제 월급이 막 밀려 있는 막 그런 식으로 되다가 또 어떻게 막 은행한테 돈 꾸고 아니면 뭐 투자 받고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해결되면 또 밀리고 막 그런 시기인 건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2022년도에 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급이 또 밀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묘한 그런 뭐랄까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회사는 결국 망하지는 않고 밀린 월급을 다 해결은 해줄 거야 라는 이상한 그 회사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고 퇴사를 한 다음에 그 회사가 월급이 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왜냐면은 계속 밀렸는데 보통은 3개월 밀리면 이제 떠야 된다. 3개월 이상 밀리면 이제 복구가 안 된다. 약간 그게 좀 국룰인데 회사들의 그런 룰인 건데 암묵적인 3개월 이상이 밀렸는데도 어쨌든 그 회사는 안 망하고 결국 다시 일어나서 저에게 월급을 주더라고요. 밀린 것까지 다 주고 그래가지고 뭔가 믿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게 제작팀을 다 잘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직원이 진짜 많았을 때는 한 200명까지도 있었었고 다시 확 축소됐을 때는 뭐 한 40-50명? 30-40명 이 정도까지 줄었다가 다시 한 100명대까지 또 늘어났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마케팅 팀도 있고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작팀을 이번에 싹 다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기획팀만 남기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달랐던 걸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가지고 다시 회사가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그 제작팀을 다 잘릴 정도까지 상황이 된 게 이제 무슨 차이점이 있었던 걸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전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속 세 차례나 임금 체불을 겪으면서 회사의 평판과 회사의 뭔가 체력과 이런 자금 상황들이 더 최악으로 된 상태에서 4번째 임금 체불이 생겼고 그래서 제작팀을 다 자른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느꼈을 때 그 전과 달랐던 거는 두 번째 임금 체불인가? 두 번째 임금 체불쯤이 됐을 때 회사의 그 메인 실력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회사에 오래 있으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임금 체불 때 다 나갔어요. 왜냐면 그 중에서 감독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따로 창업을 하면서 회사의 핵심 인력들을 이제 다 데려간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회사의 모든 노하우와 모든 핵심 인력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뒤로 어쨌든 다시 구인 공고를 올려가지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그냥 이 사람과 그래도 비슷하겠지? 비슷한 만큼 퍼포먼스를 내주겠지 싶은 사람을 다 채워 넣기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싹 빠져나간 자리를 비슷한 경력자에 비슷한 연봉의 다른 누군가를 채워 넣는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굉장히 삐그덕 되면서 돌아갔었고 문제는 저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녔는데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그 감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독이 지시하는 거나 감독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이게 맞나? 이거 재미없는데? 아니면 이게 이거보다 나은 게 맞나?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은 막 회사가 삐그덕 되면서 이제 뭔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갑자기 한 번에 사람들을 막 채워 넣다 보니까 이제 팀장들끼리 싸우지, 팀장이랑 감독이랑 싸우지, 뭐 미술 감독이랑 팀장이랑 싸우지 완전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월급이 밀림으로 해서 혹시라도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장이 괜찮아 죄 없어도 또 뽑아서 하면 되니까 우리끼리 남은 사람들끼리 잘 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서 나중에 더 잘해서 너네 더 잘 챙겨줄 테니까 한번 잘 버텨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라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째는 게 답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제가 제조업 관련된 회사라고 하셨고 마케팅 이런 영업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쪽 분야를 사실 제가 잘 모르니까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월급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이 월급의 출처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우리 회사는 돈을 어디서 벌어가지고 이걸 나한테 주는 걸까? 아무리 봐도 우리 회사에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이 정도의 돈이 마련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갖고 다니다 보니까 임금 체불들이 계속 터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합리적 의심이 맞았던 거죠. 회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만큼 돈을 만들지를 계속 못하는 상황이었고, 계속 은행에서 땡겨오거나 어디에 투자받거나, 요즘에는 투자도 투자가 아니고 사실상 거의 무슨 대출 같은 느낌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 회사를 좀 바라봤을 때 지금은 돈을 잘 벌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애니메이션 회사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였어요. 남녀노소 진짜 보여주면 이거 알지, 이거 나 옛날에 재밌게 봤어, 우리 애들이 뭐 낄낄대면서 보던데, 아니면 뭐 나 옛날에 이거 막 진짜 웃기게 봤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진 모르겠네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린 애들부터 그냥 한 30, 40대 어른들은 어쨌든 지나가다라도 한번 봤거나 이 캐릭터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어쨌든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캐릭터였어요. 넷플릭스에도 시리즈가 다 막 올라가 있고 그런 캐릭터였는데, 캐릭터가 되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기본 그 캐릭터 자체가 팔아먹기에는 굉장히 예쁘지 않은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 예쁘지 않은 캐릭터를 파니까 당연히 그 상품이 팔릴 리가 없고, 그 상품이 팔려야지 나한테 월급이 들어오는 건데, 나는 열심히 그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이거를 가지고 과연 예쁘게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서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라도 우리 회사 캐릭터보단 차라리 누구 지인 애기에게 선물을 해준다면 차라리 그냥 뽀로로를 사주거나 뭐 라이언을 사주거나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의문을 계속 품으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네, 그 제 의문이 맞았던 거죠. 네, 회사는 그걸 팔아서 돈을 이제 못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근데 원판 캐릭터가 그렇게 예쁘지 않은 캐릭터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뭔가 예쁘게 만들어서 예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계속 디자인을 바꾸고 해도 뭔가 그 전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그게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경쟁 캐릭터들 대비해서 더 예쁘거나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게 팔리는 건데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 내가 하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이고 저 캐릭터를 더 예쁘게 상품화 해가지고 파는 거는 저런 상품 기획팀에서 마케팅 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자. 언젠가 쟤들이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알아서 잘 팔아가지고 내 월급 다시는 안 밀리게 해주겠지 라고 좀 이제 안일하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모든 회사는 그냥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팀에서 상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게 나의 이제 임금 체불로 돌아온다. 아니면 그쪽 팀에서 생각하는, 예를 들면은 뭐 상품 기획팀이나 마케팅 팀에서 생각을 하기로는, 아니 저 제작팀 저 새끼들은 왜 맨날 저렇게 안 예쁜 캐릭터들만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걸 굳이 3D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있을까? 좀 예쁜 캐릭터, 좀 잘 팔리는 캐릭터를 사전에 기획을 해가지고 그걸 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지. 우리도 좀 상품을 예쁘게 만들어서 잘 팔고 할 텐데, 니들이 그렇게 똥 싸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예쁜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예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팔라는 거냐, 뭐 이런 불만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영업팀에 계시다고 하지만 제조업 기반의 회사라고 하시니까 그 회사에서 뭘 만들고 있고 지금 월급이 밀리게 될 이 지경이 된 상황이 도대체 이제 왜 벌어진 것이며, 그럼 이걸 이제 지금 회사가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어쨌든 뭔가가 이제 안 팔리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월급이,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월급이 밀리게 된 걸 텐데, 그렇게 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판단을 확실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쟁사에 뭔가 대박이 나서 뭐 이렇게 됐다던가, 아니면 회사에 뭔가 제품이 뭔가 일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알아서 사장님이 어디서 돈 구해다가 월급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나는 일단 내 영업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언젠간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내 월급도 다시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래도 해결이 언젠가는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8년 동안 세 차례 한 최소 3년 이상 월급이 밀리는 걸 경험을 이제 했던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땐 확실하게 회사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어떤 경로로든 최대한 하시고, 이게 답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상품 자체가, 그 주로 만드는 그런 물건이나 상품 자체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막 성장하기에 경쟁력이 없는 그런 상품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사장님이 아무리 그쪽 업계에서 영업을 잘 하시고 막 사업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렇게 막 크게 커질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라면 혹시라도 영업 경력을 살려서 좀 다른 업계로 차라리 이직을 좀 하시거나, 그런 것도 좀 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나이가 40대라고 하시니까 사실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건, 만약에 이직까지 생각이 없으시다면 어쨌든 회사에 최대한, 회사 지금 자금 사정과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떤지 그냥 대략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답이 없다 싶으면, 좀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이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한 거의 처음이었구나. 첫 임금 체불 때부터 이직을 고민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 이력서도 막 냈었고, 다른 회사에 내가 이 정도 회사면 충분히 가볼 만한데, 지금 회사보다 연봉도 더 많이 주고, 지금 그 캐릭터 업계에서 봤을 때는 이쪽 회사 캐릭터가 훨씬 더 인지도도 있고 앞으로 비전도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회사에 이제 합격도 했는데 굳이 안 가고 계속 그냥 지금 회사에서 버텼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냥 지금 사람들과 이미 친해져 있고, 회사가 월급이 밀리는 거 빼고, 그리고 회사 캐릭터가 상품이 안 예뻐가지고 상품이 안 팔려서 회사를 돈을 못 버는 것 빼고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나름 성취감도 생겼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았었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 자체,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그냥 당장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냥 월급이 좀 밀리고 있을 뿐이야. 나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좋고 팀장님, 실장님, 감독님이 다 너무 좋고 이분들과 같이 함께 하면은 언젠가는 이거를 내가 극복을 해가지고 다시 행복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버텼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또 이직을 하면 말이 이직이지, 가면 또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고 가면은 또 이제 어떤 또라이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는 월급 밀리는 거 빼곤 다 너무 완벽해서 괜히 거기 갔다가 돈 뭐 한 연봉 1,200 더 준다고 괜히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거기서 또라이 같은 팀장과 막 트러블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또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박차고 나왔던 그 회사가 임금 체불이 해결되고 갑자기 막 어디 대기업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막 엄청난 작품을 막 만들어내고 있으면 그 후회를 내가 뭔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내가 업계에서 내 실력을 더 쌓고 더 좋은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고 내 실력을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만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첫 임금 체불 때가 31살 땐가 31살 땐가 뭐 그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내 커리어만, 내 실력만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이미 입사했던 그 회사에서 몇 달 이상 작업을 하면서 그 뭔가 안락함 속에 너무 잘 녹아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현실을 냉정하게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이직을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 제가 결국에는 지금 애니메이션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자의로 안 하게 된 거긴 하지만 사실상 더 이상 지속할 만큼의 뭔가 실력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임금 체불 상황이 생기면서 당연히 월급이 밀리니까 회사에서 제대로 막 프로젝트도 이제 안 돌아가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충분히 내가 실력을 쌓을 만큼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지 못했었고, 회사가 월급이 안 나오고 자금 사정이 힘드니까 진행하던 프로젝트마다 조금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으면 이제 빠그라지고 드랍되고 그만하자, 이거 딴 거 하자,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의 처음부터 월급이 밀리진 않았으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 1년 정도 다니다 밀렸던 것 같거든요. 그럼 한 7년 정도를 그냥 애매한 상황에서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조금 빡세더라도, 조금 그냥 직원들과의 관계가 조금 트러블이 있더라도 더 막 빡세게 열심히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했던 저랑 비슷한 경력의 경력자들에 비해서 실력이 어떻게 보면 한참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만두게 됐던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작년에 회사 그만뒀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회사를 안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어차피 회사가 월급이 또 밀리면서 제작팀을 다 자를 때 저도 거기에 그냥 포함돼가지고 잘렸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강제로 이제 백수가 된 지금 상황일 텐데, 한 1년 정도 먼저 뛰어내리기는 했지만 제가 그쪽 업계에서, 애니메이션 쪽 업계에서 제가 일하던 파트에서 조금 더 오래 일하고 잘 하는 거를 제가 원했다면 미리 좀 탈출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지금 회사 사정을 제가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 경험에만 빗대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뭔가 혹시라도 그 회사에 뭔가 되게 의지하는 상사분이 있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거나 이직을 망설이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분들 지금 뭐 그런 상황이실지 아니실지 제가 몰라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너무 이제 그분을 당연히 믿을 필요가 없고 믿었다가 그분은 그냥 혹시라도 그냥 다른 어딘가에 스카우트돼서 혼자서 그냥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감독님이 혼자 째서 퇴사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핵심 인력들을 다 데려갔거든요. 그 나갔던 핵심 인력들, 감독님이 빼갔던 그 인력들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모두를 데려가진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부터 막 몇십 명을 데리고 시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최소 인원들, 정말 최소한 꼭 필요한 실력자들만 데려가서 회사를 차리셨었는데,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근데 그 감독님이 이제 그때 나가고 나서 이제 또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저희 회사에서 제작팀에서 좀 정신적인 지주 같은 뭔가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나가서 회사를 차렸는데 핵심 인력들만 다 빼갔어. 그 핵심 인력이 아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저 사람이 나가서 핵심 인력 빼가는 바람에 회사 더 개판나고 나는 회사에 남아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믿으면 안 된다. 회사에서는. 나만 믿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 거라는 거를 최소한 뭐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은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두로 약속을 받아도 근데 뭐 그건 쉽게 깨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감독님이 그 회사를 따로 차리셔서 핵심 인력들을 빼갈 때 저도 원래는 그 회사로 이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은 임금이 계속 밀리면서 좀 많이 나간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 팀원이 뭐 10명이다. 10명까지는 아니었구나. 한 4-5명씩 됐었거든요. 보통 팀원들이 뭐 한 5명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나갔거나 한 절반은 나갔거나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팀은 팀원들이 한 명도 안 나가가지고 근데 뭔가 양심상 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또 거기로 가면은 연봉도 많이 올려주신다고 했었거든요. 나 혼자만 연봉 올려가지고 얘네들 다 버리고 혼자 나가는 게 그렇게 좀 마음이 안 내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갔었던 것도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좀 초창기였어요. 조금 잘 되고 있던 완전 초창기였었거든요. 구독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몇만쯤이었지? 한 1, 2만? 하여튼 완전히 초창기 때였었어 가지고 안 갔던 것도 있긴 한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구독자였었는지 아무튼 네. 회사 사정을 좀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업종인지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회사가 월급이 사실 밀리든 안 밀리든 상관없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두서없이 떠들었더니 네, 제가 뭔 소리를 했는지 지금 전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혼자서 떠들었더니 네. 다 했나? 잘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다음에 찍을 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마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네. 또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지 좀 더 도움이 될지. 그리고 투잡이나 유튜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벌써 53분 정도 찍고 있고 그리고 내일 이제 5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벌써 11시 40분이네요. 네. 지금 편집하고 자도 한 4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자기 때문에 또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제 생각에 그러니까 투잡과 유튜브 같은 것들을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투잡 인생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 동안의 그런 경험담에 대해서 10년 정도 투잡과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해주셨는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라디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저한테 대단한 해결책을 바라고 사연을 보내시지 마시고요. 제가 그만큼의 뭔가 인생 경험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냥 저의 생각을 듣고 싶다. 네 생각 그렇게 뭐 대단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네가 뭔 소리 하나 한번 그냥 들어보는 정도는 해보고 싶다. 라는 정도 느낌으로 보내시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졸리네요. 얼른 후딱 편집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월급이 밀리는 상태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3달 밀렸다. 그럼 빨리 째시고 잘 해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들어가세요. 아니요. 저는 석수요일까지 휴가 나오고 휴가였어요 그냥? 급해 시작했죠 뭐 모델링. 왜 찍으시는 건데요? 저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그 픽사나 이런 데 보면 막 이런 거 찍잖아 옛날에. 그런 거 한번 안 해본 것 같아요. 캠코더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 만들었네? 햄버거 어때요? 팀장 온 지 얼마 됐어요? 한 5년 됐나? 마음가짐이면? 어때서? 지금 어때요? 지금요? 지금 저는 그냥 유튜브 대스타가 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매진하고 있습니다. 1일 1영상. 그거 벌써 수익 한번 나왔어요? 아니요. 그게 1000명 돼야지 구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대요. 최소 조건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20명이라서 뭐 저런 거 만들어야지. 780명이 모자라. 우리 구독자들한테 애칭 같은 것도 정하고. 그 스트리밍도 시작하려고. 원래는 회사 이거 꼬라지 한번 찍어가지고 해요? 이런 걸로 구독자 좀 한번 보여줘. 나 이거 여기 있다. 이거 지금 해야겠다. 소송 걸릴 것 같아서 꼭 참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다 한숨이 돌아오기 때문에. 알았어요. 맛있게 먹어요.